여러분은 등산 좋아하시나요?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경치,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일상을 벗어난 여유로움까지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다시 산을 찾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경치가 다른 거 아시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올라갈 땐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내려올 땐 보이곤 합니다. 이런 길도 있었네? 어머, 여기 이런 곳도 있었구나. 분명 똑같은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왜 그전에는 못 봤을까요? 그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와 함께 느긋하게 여유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놓치고 지나쳤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으니까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무시면 되나 이웃 복덕방에 내기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아마 내기 장기에서 또 이기셨나봐 시원한 큰 수박을 양손에 들고 오시네 하하하 웃는 빨간 얼굴에 그 하얀 수염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울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무시면 되나 이웃 복덕방에는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나는 즐거워하네 수박도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기뻐하네 그런 나를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져 주던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소개팅하도록 생각나네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뉴음타의 한디예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가사를 들으니까 할아버지랑 함께 수박을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여름을 생각나게 하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노래 가사말도 너무 좋지만 저는 둥구닥닥 둥구닥닥 하는 그 멜로디가 정말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이 고되고 힘들지만 잠시라도 여유를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곁에는요, 제가 늘 이 한디가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한석봉이었습니다. 김영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소개된 명필로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를 맞추는 게 문제였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라고 힌트를 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중에 10분을 뽑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주도 뉴음타 가족을 위해 한디가 퀴즈와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귀 쫑긋 잘 들어주세요. 네, 첫 순서는 한 주간의 경기 인천 지역 이슈 중 유익한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는 순상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세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소식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총선까지 293일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지각변동 예고입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렀네요. 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송일인 6월 22일 기준으로 293일 남았는데요. 와.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 정당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 3, 4개월 전에 죄송합니다. 공천 작업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 정치 시계는 여름이 지나면 더 빨리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가 가져온 소식은 총선과 관련해 수원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중부일보는 최근 22대 총선 전망 관련 기획 기사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경기도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수원 지역과 관련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수원 지역과 관련한 뉴스 기대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그 중부일보는 지난 12일 그 민주당이 수원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긴 지난 21대 총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22대 총선 전망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줄었거나 역전당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그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그 보수 야당,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많게는 3만여 표, 적게는 1만여 표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그 지난해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현 이재준 수원시장이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에게 승리는 했지만 압도적인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재준 현 시장은 장안구, 또 건성구, 영통구에서 신승을 했다면서요. 특히 영통구의 경우에는 이 시장과
또 김 전 후보가 받은 표차는 단 4표에 불과했습니다. 4표 차이였군요. 네. 그리고 8달구에서는 심지어 이재준 시장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구 12곳 중 7곳에서 이기며 과반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는 지난번과 같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와, 정말 박빙승부가 네. 예상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당 입장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지역구라면 보다 강력한 후보를 내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요,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그 지명도가 높은 원외 인사들의 이제 출마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염태영 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수원무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또 수원시장에 도전했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도 수원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또 우리 유명한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또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빙이겠어요. 네. 또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을 수원 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민의힘 측은 그 중도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그 유승민 의원이 수원 지역에 출마하면 그 다른 후보들도 반사 이익을 보면서 수원에서 아마도 3석 이상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꽤 흥미로운 뉴스네요. 네. 어떻게 보면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네. 수원이 수도권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도의 내용처럼 수원 지역 정가가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 일본 오염수 방류 초읽기, 해산물 꺼리는 시민들로 수산업계 폐업 걱정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 진짜로 걱정이에요. 제가 또 생선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DHA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한디처럼 안전에 이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부일보는 이제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네, 일본이 12일부터 2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수산물 섭취를 줄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 중부일보와 만난 한 시민은 평소에 회나 해산물을 즐겼는데 이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한디처럼 말하면서요. 또 저랑 똑같네요. 네, 앞으로는 구입을 주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이제 어민들을 비롯해서 또 수산물 판매 상인들, 또 횟집이나 초밥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은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되죠. 네, 그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안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그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수산물을 들여와도 국민들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또 일부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넘어서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음식점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직접 그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관리하는 수원 수산시장 관계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또 네. 들려주셨군요. 네, 그 인터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로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생선을 엄청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가세요? 그랬더니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사서 쟁여놓으려고. 어떤 손님들은 거기에 왜 국산하고 일본산하고 왜 같은 수조 안에다 넣어놓냐고 항의를 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면 더 심각성이 더 두드러지겠죠. 그리고 자기는 방류와 동시에 안 먹기 때문에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만한 조그만 애들이 이 수산물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과연 이게 수산업계가 계속 지속적이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과연 우리 상인들도 이게
내 딸이나 며느리한테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 수산미를 안 먹이고 싶을 것 같아요. 오염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 다 먹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물에 희석을 해서 버려요? 그게 정당한 물이라면 그냥 방류를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어느 정도 농도를 낮춰서 물에 희석을 시켜서 버리겠어요? 방류가 된다 하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일 저질러 놓고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데서는 일주일 남았다, 2주일 남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루가 남았다고 해도 이거는 방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뭐 객관적인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객관적인 어떤 문제를 도출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액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수산물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러 오면서 방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걱정입니다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도 아직 잘 확신을 못 내리니까 뭐 일단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료 오는 거고 뭐 확실히 이건 아닙니다 기다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 가고 일단 부담스러운 거죠. 일단 자체가 저도 지금 그저께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다 진짜 안 좋은지 진짜 좋은지 모르면 저도 버팅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면 폐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안전하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뭐 얼핏 들으면 뭐 정밀 검사 들어가면 2, 3주에 나오는 그런 소리도 하는데 그러면 유통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특히 화로 같은 경우는 2, 3주에 뒤에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저희도 휴대용 뭐 방사능 기계도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 한데 과연 손님들이 저희가 그렇게 해도 그걸 믿어줄 거 아니야. 정부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어떤 캠페인을 펼치든 어떤 검사 결과를 내놓던 일단은 믿을 수가 있는지 공신력이 있는지 그것부터를 일단 해결을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 상인들은 일단 원산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는 거고 그래도 어차피 지금 화로치 같은 경우는 일본산은 좀 기피를 시작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원산지 표시표에 일본이라고 써 있으면 그 부분 보고도 기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본산은 좀 물량이 빠지면서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휴대용 뭐 검사기라든가 그런 걸 비치해놓고 수시로 검사를 하든가 뭐 정부나 관공서는 정확한 데이터 이거를 진짜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건항공경에서 항상 방사능 검사를 하니까 이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해서 항상 프랜카드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일본수 해양 방류는 막는 거는 벌써 힘든 것 같아요. 막으려고 했으면 한 10년 전부터 그때 처음 사고 났을 때 그때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막았어야 되는데 뭐 10년 동안 허송세월 했고 바닷물이란 게 저희한테만 피해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태평양으로 도는 건데 뭐 다른 나라랑 공조를 해서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야무야 뭐 수산물만 수입 안 하면 되지 이 생각만 짧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막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흘러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은 검사와 많은 자료 배포와 계속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산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얼마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점을 보고 뭐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 드는데요. 늦은 건 늦은 거고요. 어쨌든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범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방사능 검사를 희망하는 수산물 품목을 이제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해당 수산물에 대한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부터 권역별 국민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일본이 오염수를 이제 방류해도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요. 상인들만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산물을 소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또 국민 정서를 이완시키는 작업을 좀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세용 기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청량하고 풋풋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이죠. 다섯 손가락이 부릅니다. 풍선 듣고 올게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을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왜 하늘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날까.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아이 시절을. 때론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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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곡은 아이디 8메비우스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동방신기 리메이크 곡도 좋지만 원곡이 그 시절 감성을 떠올리게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동심, 순수함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웃음 웃음 이라며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아이가 산다고 합니다. 팔메비우스 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 싶네요. 잘 들으셨죠? 저도 이 마음속에 베이비가 사는 것 같아요. 응애, 응애. 죄송합니다. 자,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선물도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노래도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지역과 연관된 아시아 문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밌게 풀어주는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핫해지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글로컬 스토리텔러 김용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점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번 주 이야기도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오늘의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죠? 글쎄 이제 오늘쯤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제가 그래도 그 라디오 DJ니까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죠?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단어를 맞아서 단어, 아유, 알고 있었죠. 네.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할까?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어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일이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명절들을 보면 대부분이 1월 1일은 설이죠. 네. 3월 3일은 삼진날이라고 하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음력으로는 단오, 그렇죠? 네. 뭐 9월 9일은 중양절, 네. 7월 7일은 칠석. 뭐 이렇게 뭔가 양수가 겹칠 때 우리는 이런 기념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자가 겹친다 해서 중오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단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구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구론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옛날 초나라 때 충신이었던 구론이 결국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고 네. 증명하자고 자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나수라는 물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5월 5일의 단오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5월 달에는 그 가진 뭐 병이라든가 뭐 재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단오 때 쓰는 뭐 창포, 물로 머리 감기 네. 뭐 이런 것처럼 창포라든가 쑥이라든가 좀 향이 강한 것들을 이용해서 씻거나 향을 피우거나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제 두 가지의 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래가 있군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네요. 예. 자, 그런데 그 수린날이라는 명칭도 저는 들어본 것 같거든요. 왜 예, 수린날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발음도 어렵고 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바퀴 할 때의 수레의 수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수리라는 것이 신을 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명나수에 그 죽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뢰다 해서 뢰라는 것이 여울이다. 물 여울에 대한 것을 그 예방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레라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유래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식으로 한다면 신을 수리라고 했는데 그 신을 모시는 날이다라고도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오라고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단오와 관련된 기념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오제가 바로 강릉의 단오제입니다. 강원도에. 강릉 단오제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릉에 그 대관령이 있죠. 네. 그러니까 대관령에 있는 산신을 모시는 그런 제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이 험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호랑이로부터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이 산길을 다니는 데 있어서 그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했어야 되겠죠. 그런 데서 아마도 강릉의 단오제가 기원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단호에는요, 또 그런 풍속 되게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단오 때 기억나는 풍속이 있을까요? 단호 때 단호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청포물에 머리 감기.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그다음에 팥죽 먹기. 아, 팥죽은 동짓달. 동짓달이네요. 그래. 여러분, 아니 5월에 팥죽 먹을 수도 그럼요, 있죠. 먹을 수 있죠. 그럼요. 저 팥죽을 좋아해요. 그럼요. 팔칼국수. 그럼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갈까요? 쑥떡 먹나요? 쑥떡? 쑥떡?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아니 뭐 언젠들 못 먹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지방에서는 아마 팥죽도 먹고 쑥떡도 먹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그런데 커버를 해주시고. 자, 네. 그래서 이제 창포물의 머리 감기라는 네. 것들 또 있을 것이고 씨름. 아, 맞다. 단오 때 씨름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 그림 있잖아요. 예. 그 김홍도 김홍도의 선생님의 일죠? 씨름도라는 그림이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씨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네뛰기. 네. 뭐 그네뛰기 하면은 또 대표적인 장면이 춘향전에 그 춘향이가 그네뛰는 장면. 뭐 네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속놀이가 단오 때 많이 하던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오가 이제 음력 5월 5일이니까 아주 바쁜 농사일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중간에 좀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민속으로서 아마 단오가 또 이렇게 오래도록 그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씨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뭐 이렇게 상대방을 거꾸로 트리는 뭐 이런 재미도 있겠지만은 씨름의 묘미는 사실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뭔가 큰 거구를 거꾸로 트리는 뭐 여기에서의 어떤 묘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단오를 오늘날도 그 인기 스포츠의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 전통 스포츠의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네요. 예. 그리고 그 근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규중에 있는 여자들이 담장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맞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할 때마다 그렇죠. 눈 마주치기.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개된 장소죠. 네네. 그 단오의 풍속이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널뛰기 같은 거예요. 물론 단오의 풍속은 아니지만 네네. 널을 뛰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담장 밖으로 네네네. 자신의 존재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아니 단오에 이렇게 많은 또 민속놀이가 있네요. 그 5월이면은 우리나라에도 5월 지금처럼 축제가 많은 것처럼 그 시절에도 그런 단오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마 날씨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무덥지 않고 뭐 시내가에 가면 뭐 좀 더 시원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단오잠이라고 해서 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비녀를 얘기해요. 단오 때 만드는 비녀. 이건 이제 창포의 뿌리를 에다가 복복자나 그 수명을 뜻하는 숫자나 뭐 이런 걸 그 새겨 넣어서 비녀를 꼽는 것들. 그러니까 복을 갖고 와라 혹은 오래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그러한 풍속도 갖고 있었고요. 저도 단오잠 하나 갖고 싶은데요.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제 뭐 씨름도 있었지만은 뭐 활쏘기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주된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의 단오 느낌과 지금 단오 느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단오를 그러면 이렇게 민간의 백성들만이 즐겼던 것인가, 네. 기념했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사실 씨름의 그 아까 김홍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홍도의 씨름도에 등장하는 씨름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양반입니다. 어머머.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이 함께 즐기던 놀이였기도 해요. 그럼 양반을 쓰러뜨리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도에 나와 있는 구경꾼들의 절반은 양반이고 네. 절반은 평민이었어요. 어머머머머. 나중에 씨름도 볼 때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 이날 부채를 선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위가 닥치니까
그 부채를 그래서 단오에 주는 부채다 해서 네. 부채 선자를 써서 단오선이라고 했어요. 오. 그래서 신하들과 뭐 이렇게 시종들에게 임금께서 하사하시는 부채 그것을 단오선이라고. 단오선. 예.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단오 이템이네요. 단오 이템은 단오선과 단오잠. 그죠? 그래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또 저는 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단오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수리치적이라든가 뭐 약덕이라든가 뭐 도행병이라든가 뭐 이러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대표적으로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음료로서의 제호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호탕? 예. 네, 어떤 제호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매실이 다 익지 않은 상태, 푸른 매실의 껍질을 네. 벗겨내고서 짓불에 연기로 그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매실이 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검어졌으니까 검을 오자를 써서 오매. 그러니까 검게 된 매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가루를 이제 빻아서 네? 물에 넣어서 꿀과 버무려서 이렇게 마시는 것. 뭐 이렇게 마셔서 이제 더위를 예방했다고 해요. 그거를 제호탕이라고 합니다. 우와,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 그 당시 먹었던 고급 음료잖아요. 고급 음료겠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 우리 음료로 하면 무슨 뭐 초록 매실 같은 거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차가운 매실차 느낌. 뭐 그죠?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약간 매실차가 확 땡기는 느낌이에요. 군침이 확 도는데 빨리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의 그 단어 풍속도 좀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만 그래서- 있는 거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중국에서 그 단오라는 것이 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런이라는 이가 명나수에서 빠져 죽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네. 그 구런의 시신을 물고기들이 훼손하지 않게 하려고 네. 밥을 만들어서 네. 그 명나수에다가 던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구런의 시신은 훼손하지 말고 이 밥을 먹거라. 라는 데서 유래되는 것이 쫑츠라는 음식이라고 해요. 네. 중국에서는. 네. 그리고 이 풍속은 사실은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의 추석 때의 음식이긴 하지만 또 쫑츠라는 음식이 있어서 네. 이것과도 좀 이렇게 그 한자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이런 단어 풍습이 있나요? 예, 뭐 일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그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양력으로 5월 5일이 말하자면 단오날입니다. 그래요? 예, 예. 단오날인데 이 날은 또 남자 아이들의 어린이날입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도 5월 5일 그 방종환 선생님이 만든 어린이날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래는 5월 5일이 아니었던 것이니까 우리는 5월 1일로 시작을 했었던 거니까.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예. 참 많은 걸 배워가요. 박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장군의 아들이 태어나면 네. 갑옷 뒤에 꼽는 표식을 했는데 그 깃발에 노보리라는 그 물고기 문양의 네네. 그 장식을 달아서 축하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걸어두고서 그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했다. 뭐 이런 풍속이 또 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날은 그 우리와 같이 뭐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본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모찌떡. 네네. 예, 모찌떡을 먹었다고 해요. 오. 이날 이제 그 떡갈나무로 이 떡을 감싸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는
낡은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떡갈나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부모는 죽지 않는다. 즉 가문이 끊기는 일이 없이 가문의 역사는 계속된다. 뭐 이러한 또 소망을 담아서 뭐 이 단오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글로컬 이야기 시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단오는 조금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년 단오에는요, 저 단오잠 하고 그다음에 단오선, 부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호탕으로 좀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박사님은 내년 단오 때 어떤 걸 계획하실 건지. 이제 그 액을 막기 위해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리고 가장 건장한 상대를 골라서 씨름을 해서 승리를 하고 좋네요. 그 승리의 기쁨을 그네를 뛰면서 즐겨볼까 합니다. 역시 센스쟁이셔.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년 단오에 뭘 할지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즐거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시안의 단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 가져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많은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곡이죠. 이승기가 부릅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내 여자라니까 듣고 올게요.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나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크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나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난 그냥 기다릴 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화가 나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슬퍼 보이네요. 누나답지 않네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 머리 쓰다듬네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건 간에 난 절대 참지 않아.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처지도록 화가 나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품에 안겨요. 알고 보면 여린 여자라니까.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오늘의 문제는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소개된 단오는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일까요? 입니다. 힌트는 양력으로 하면 어린이날과 같은 날이죠.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6월 22일 뉴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받아보세요. 네, 아쉽지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요,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가수 이정열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여유 있고 느긋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면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대 고운 내 사랑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